그래서 저는 이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한번 들어볼게요. 예. 서브스턴스도 그런 면에서 약간 조금 아예 없진 않았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늘 이제 메인으로 다룰 영화가 바로 이제 서브스턴스. 예. 이 영화가 이제 24년 12월 11일에 개봉을 했고 지금 개봉한 지 한 3달 정도 됐는데도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극장에서 이제 내려갈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의외로 이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니까요. 네. 저도 좀 의외였어요. 저는 사실 개봉한 주에 개봉한 지 한 이틀 뒤에 바로 봤었는데 근데 물론 이렇게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이 정도까지로 오래 할지는 몰랐고 지금 40만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워낙에 수위가 좀 센 편인데 그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게 좀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 이런 영화들은 언제나 극장에 있어 왔는데 그죠. 그거 치고 굉장히 인기를 많이 받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일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도파민 중독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요새 좀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도파민을 좀 많이 이게 딱 뿜어낸 영화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런 영화가 뭐 있다면 있어 왔는데 네. 좀 그게 좀 절정에 달한 게 이 서브스턴스였던 것 같아요. 뭐 24년을 두고 봤을 때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 조금 약간 세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 가요운 것들. 그죠. 가요운 것들. 그죠. 뭐 아노라 있었고. 아노라는 네. 뭐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뭐 다 결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그 러브 라이즈 블리딩이라고. 알죠. 그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근데 이렇게까지 하이프를 받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아노라도 10만 못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개봉관도 금방 진짜 죽었어요. 재밌었는데. 그거 좀 솔직히 좀 뭐 다른 얘기지만 아노라가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건 좀 아쉬운 것 저도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이 서브스턴스의 이 40만 넘은 거랑 또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이거는 100만까지 가도 되지 않을까. 이게 물 진입 장벽이 좀 있긴 하지만 영화가 정말 재밌는데. 네, 근데 이렇게 빨리 내려갈 영화가 아닌데 그래도 션 베이커 감독이라는 좀 명 감독이 만든 건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저희가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도파민 중독인데 전 도파민에도 약간 그 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저질스러운 도파민들만 먹다가 아노라는 정말 이 고농축된 어떤 프리미엄 유기농 도파민. 유기농 도파민을 주입받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뭐 10만도 안 됐다니 정말 뭐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노라가.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서브스턴스가 굉장히 좀 의외였다 이렇게 사랑받는 게. 맞아요. 저 의외였습니다. 뭐 서브스턴스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러닝 타임이 141분, 2시간 21분인데 근데 생각보다 길어요 이게. 그러네요. 요즘 2시간 넘는 영화는 솔직히 많이 없죠. 진짜 많이 없는데. 2시간 21분. 근데 저는 볼 때 되게 빨리 지나갔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영화 특성 자체가 그래가지고. 2시간 21분까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이런 줄 몰랐는데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보기 전에 당연히 141분이라길래 좀 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시간 간 줄 몰랐다. 완전 저도 약간 단편 같은 느낌 받긴 했어요. 심지어 이때 제가 보러 갔을 때 일 끝나고 갔을 때라 좀 피곤한 상태로 갔는데 잠이 깨더라고요. 잠이 확 깨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화죠 사실. 그죠. 그리고 이제 출연자를 보면은 이제 뭐 유명한 데미 무어, 사랑과 영혼으로 유명한 데미 무어, 그다음에 마가렛 컬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가렛 컬리. 마가렛 컬리가 이제 어디서 봤었는데라고 했었는데 그 타란티노 영화 중에 원스 오브 타임 인 할리우드. 저도 거기서 봤어요. 저 거기서 이제 히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나오는데 뭐야 너무 예쁜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딱 약간 첫눈에 반한 느낌 보고 와 이 배우 뭐지? 약간 별로 안 유명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몰라요. 뭐 할리우드에서는 유명했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그땐 신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와 정말 강력한 뉴페이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뭐 서브스턴스 같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점점 상승 가도를 달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인상적이었죠. 뭐 원래도 뭐 어떤 뭐 외모라던가 몸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가꾸시는 것 같지만 뭐 유독 좀 더 뭐 혹독하게 관리를 했겠죠 이때. 뭐 저는 뭐 외적인 거 뭐 당연히 뭐 그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 외모적으로 뛰어난 배우들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마가렛 퀄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도화살이 좀 강한 것 같은 느낌. 이거 좀 공감합니다. 이거. 약간 이제 목소리부터 뭐 해가지고 약간 사람을 홀리는
뭔가 맞아요. 그게 그런 확실히 느낌이 있어요. 있습니다. 약간 독보적인 마가렛 퀄리만의 음.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네. 저도 보면서 이게 막 예쁜 거를 둘째치고 일단 확 맞아요. 꽂힌다가 있었어요. 예, 꽂히는 게 있어요, 예. 확실히. 왠지 앞으로 어떤 작품 할지가 좀 더 기대되는. 예, 약간 저도 좀 그게 좀 있는 것 또 같아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영화가 뭐 장르가 스릴러 겸 바디 호러. 그죠. 네. 사실 바디 호러 장르는 완전 저 취향과는 좀 먼 장르인데 그죠. 예전에 영화 중에 터스크라는 영화가 있는 조니 데이비 나오는 예. 터스크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한동안 되게 트라우마처럼 시달렸던 기억이 예. 있어요. 그게 뭐 갑자기 인간이 바다 표범이 되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워낙에 고어물을 못 보는데 예. 그때 이후로 사실 고어물을 좀 기피한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고어물 잘 안 보다가 진짜 오랜만에 본 거였는데 약간의 PTSD가 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바디 호러가 약간 그치 이런 맛에 좀 보는 건데 근데 좀 역하다 뭐 이 생각도 들면서 예. 근데 또 재밌다 뭐 이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이런 바디 호러 장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도 뭐 바디 호러라고 하면은 저도 원래 공포랑 고어물 그렇게 잘 보지는 않았는데 옛날에 되게 뭐 저희 지역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우랑 인간지네 이런 영화들이 애들 사이에서 좀 유명했죠. 유명했어요. 그쵸, 약간. 그쵸. 유명하고 약간 담력 체험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저도 소우랑 인간지네를 다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영화를 보러 갈 때 소우랑 인간지네를 그런 느낌. 뛰어넘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다 너무 뭐 임산부 보러 가지 마라, 정신병을 가졌다, 막, 겁을 준다. 이걸 보고 나서 정신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댓글 엄청 달리고 막 좋아요도 엄청 받고 해가지고 이게 정말 센 고어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 전에 걱정 많이 했잖아요. 걱정 진짜 많이 했고 저는 진짜 영화관을 보러 가는데 그 청량리 롯데시네마였는데 진짜 그 상영관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데 손에 땀이 나는 거 처음이었어요. 너무 무섭고 무서운 게 아니 정정할게요.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기대가 되는데 뭔가 이게 뭐가 나올까? 대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예측이 안 되니까. 예측도 안 되고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롤러코스터 완전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광고가 나올 때도 광고가 계속 나오다가 한번 꺼지고 다시 약간 시네마 광고용으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막 광고 한번 스탑될 때도 이제 나오나? 와씨 나 롤러코스터 탈 준비. 그 이미 탔고 점점점 올라가는 느낌이 계속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사실 이 서브스턴스 영화를 언제부터 좀 기대를 했냐면 제가 그 작년 부국제 갔을 때 좀 메인으로 걸려있던 영화 2개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 아노라랑 서브스턴스가 좀 팜플렛이 되게 많았거든요. 갔을 때 그래서 사실 원래는 예매를 할 때 그 2개를 예매를 하려 했는데 어차피 개봉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뭐 개봉할 때 보고 극장에서 보자. 그리고 딴 거를 봤는데 솔직히 좀 실망을 했고 부국제 갔을 때 왜냐면 제가 봤던 것들이 생각보다 그냥 노잼이었다. 노잼이었던 게 많아서 재밌었던 것도 있었어요. 재밌었던 거 있었는데 근데 이럴 거면은 이거랑 아노라랑 이렇게 볼 걸. 그래서 사실 개봉에 좀 기다렸어요. 저는 언제 개봉하나. 그리고 개봉하자마자 그래서 갔던 거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걸 좀 보게 됐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좀 어쨌든 이거를 좀 분석을 살짝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좀 씹고 뜯고 한번 뱉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멘트 준비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럼 뭐 이런 거 준비하나요 원래? 근데 사실 뭐 준비를 할 것도 없긴 해요. 약간 좀 원래 다른 사람들도 하는 그런 약간 멘트 아닌가? 그죠. 원래 복붙하는 거죠. 이렇게 복붙하는 거고. 가볍게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연출이 어땠는지 한번 좀 저희가 가볍게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이런 SNS에도 많이 떠돈 얘기인데 이게 오마주가 되게 많다. 이러면서 오마주 비교하는 이제 그 짤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옛날 영화가 되게 많아요. 뭐 사이코, 샤이닝, 뭐 레이키엠, 그다음에 또 아키라 뭐 이런 것까지 뭐 되게 많았는데 뭐 그런 느낌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그런 옛날 그 구도라든지 그런 거 보면 약간 또 타란티노랑 좀 느낌이 비슷하긴 하네요. 약간 그 잡지 같은 거 이제 뜯어가지고 뭐라고 하죠? 또 영화가 있는데 모자이크? 모르겠습니다. 콜라주인가? 그런 식으로 그러면 갖다 붙이는 그런 영화 그것도 스타일리시하고 뭐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영화 자체가 뭐 장르랑 다르게 스타일리시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색감을 좀 봤을 때 네. 색감이 되게 쨍한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이 영화 그죠. 자체에. 쨍하죠. 색 보정이라는 거 뭐 이런 걸 할 작업을 할 때 분명 뭐 자연스러운 컬러 그레이딩을 원하는지 그죠. 아니면 좀 과하게 해가지고 어떤 걸 원하는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장르가 아무래도 이런 뭐 바디오로 약간 이런 장르면 맞아요. 그로테스크함이 좀 필요하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색감을 좀 이렇게 과하게 좀 가져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사실 그로데스크 하는 것도 약간 저도 장르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소우나 인간지네 같은 거는 제 생각에 컬러 그레이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쨍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뭐 비현실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좀 더 약간 현실적이고 약간 우중충하고 뭔가 어둡고 약간 뭐 약간 그런 느낌? 예, 제가 지금 표현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인데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되게 키치한 느낌을 또 원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약간 쨍한 느낌의 그로테스크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다. 네, 갑자기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도가 그래서 더 클래식하게 가져갔던 것도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느낌이 오히려 만약에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소우나 뭐 이런 인간지네 같은 느낌의 색감이었다면 이 느낌이 잘 당연히 안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구도 자체가 클래식 되게 막 어떤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엄청 클로즈업 그냥 정사하게 클로즈업. 맞아요. 구도 광고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되게 광고 같은 느낌이 네. 들었는데 이게 이런 색감이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또 이 영화의 뭐 특징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영화 보면은 피나 이런 신체 부위 보여주는데 이게 되게 노빠꾸죠. 근데 이게 노빠꾸가 뭐 예를 들어 이런 노빠꾸 영화는 많은데 좋아하시는 타란티노 영화만 봐도 뭐 킬빌 이런 것만 봐도 피 튀기는 거 이런 거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데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킬빌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만화처럼 나오는 그죠. 게 있는데 과장돼서 나오는 오히려 그래서 뭔가 거부감 덜하게 하는. 근데 이거는 물론 뒷부분이 좀 과장되긴 했는데 그죠. 앞부분은 되게 그죠. 사실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뒷부분에 그 뭐 보신 분도 알겠지만 그 피분수, 피분수 파티 요거보다 오히려 앞이 좀 더 저도 그렇습니다. 뒤에는 사실 그렇게 잔인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냥 난리 났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앞에 부분이 맞아요. 약간 눈 가리면서 보고 약간 그 지점을 넘은 거죠. 이제 불쾌하게 느끼는 지점을 이제 넘어버리니까 이제 앞에 부분이 이제 또 발산하듯이 팍팍팍 이게 아니라 약간 정말 사실적이면서도 약간 좀 길게 끄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누군가를 확 베버려. 그래서 피가 촥 나. 이런 거는 저는 괜찮은데 조그만한 칼 같은 거 가지고 경동맥 같은 데를 이제 아주 천천히 찌르는 느낌? 네, 그래가지고 그런 연출들이 사실 시원하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안 잔인한데 시원하지 않고 이제 계속 주사를 계속 뭐 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찢어진 피부를 하나하나 꼬매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질질 끄는 느낌이 조금 더 보기가 약간 힘들었죠. 힘든 느낌이 있었다. 참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감독이 전작이 뭐지? 감독이 누구고? 전작이 뭐지?를 좀 찾아봤어요. 감독이 이제 코랄리 파르자라는 프랑스 감독인데 전작이 이제 리벤지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작품인지 봤는데 이 전에도 이 리벤지가 어떻게 보면서 저는 킬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쨌든 플롯은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뭐 어떤 변을 당했고 그래서 복수를 한다. 이런 플롯은 뭐 좀 클리셰 같은 당연히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다른 게 뭐냐면 진짜 너무 그 복수하면서 나오는 이런 잔혹성이 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를 뭐 찔렀다. 그래서 피가 막 바닥에 샌다. 그래서 막 피 묻히고 이렇게 싸울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싸울 것 같다라는 느낌. 실제로 싸움 나면은 다큐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다큐라기보다는 약간 폭력을 하고 있는데 몰래 카메라 같은 걸 보고 있는 느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닌데 뭐 굳이 뭐 얘기하자면 뭐 그런 건 너무 사실적이라 이게 이 감독이 이런 연출을 좀 잘 하시는구나. 좀 추구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분이 사실 되게 본인의 편집 권한을 되게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뭐 작가주의 감독들 보통 그렇죠. 뭐 이런 영화들은 아무래도 더 그렇겠죠. 뭐 이런 잔혹성을 보여주는 그 제작사 입장에서 당연히 달갑지 않죠. 달갑지 않은데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본인의 편집 권한을 되게 중요시해서 그래서 이 감독이 예전에 블랙 위도우 감독을 맡을 뻔했다. 감독 맡을 뻔했다. 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감독이 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마블 뭐 그죠. 디즈니라는 크니까 이게 큰 스튜디오가. 회사가 편집 권한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감독이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예. 편집 권을. 그래서 당연히 고사를 했다는데 예. 근데 약간 그 얘기를 듣고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 음. 감독이 만들었으면 야 어떻게 이거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좀 그래도 궁금- 나름 잘 나왔을 텐데. 예. 그죠. 좀 그 색깔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블랙 위도우 영화가 너무 좀 밍숭맹숭했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저는 마블 영화를 만약에 파르자 감독이 만들었다면 그러게요. 어떤 영화가 나올지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마블 영화들도 사실 내용 자체는 되게 판타지한데 네. 근데 연출이나 이런 거 자체는 되게 기존 문법을 따르면서 그렇죠. 뭔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고 전형적인 느낌이고 그리고 크게 뭐 우리가 볼 때 막 카메라 워크를 의식할 만한 없죠. 그런 거 네. 없잖아요, 사실. 전형적이죠, 되게. 전형적인데 이제 서브스턴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이걸 보면서 카메라 워크라든지 이제 컷 연결 이런 거 자체에서 저는 약간 소격 효과를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블 영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면은 되게 진짜 달랐겠죠. 새로운 마블 그쵸. 영화가 나왔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다른 네. 얘기인데 이거는 약간 뭐 다른 얘기인데 네. 그래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 2 때 스콧 데릭슨이 원래 원을 맡았던 감독인데 예. 그 감독이 이제 원래 2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찍고 싶었나 봐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는 마블 쪽에서는 거절을 했고 감독이 잘렸고 그다음에 온 게 샘 레이미 감독인데 예. 샘 레이미 감독도 뭐 본인의 색깔이 되게 뚜렷하신 분인데 본인 스타일이 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 스타일이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또 되게 별로였던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이게 짬뽕이 된 느낌. 네. 근데 맛없는 짬뽕이 된 거. 네. 이게 이런 감독이 만들면 기대는 되는데 근데 또 기존에 또 마블 팬들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죠, 확실히. 그 대중성이나 또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돼서 잘 맞춰야죠, 무조건. 왜냐면은 마블이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대중들이 기대치도 있고 그걸 그죠. 당연히 만족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리 뛰어난 감독이라고 해도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좀 관객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니까 그런 간극을 좀 좁히는 게 예, 자존심 센 감독들은 하기가 좀 그렇죠. 확실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파르자 감독 절대 안 굽히죠. 이런 거. 절대 안 굽힐 것 같은 느낌. 예. 뭐 그런 분이시고 근데 이분이 또 근데 되게 뭔가 페미니즘적인 거 되게 추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메시지가 뭐 요즘 영화들이 들어가는 거는 뭐 너무 흔하기 많죠.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메시지가 거북하지가 않았다. 또 메시지가 또 너무 앞서버리면은 예. 영화 보기가 좀 거북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예. 왜냐면은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간 거지 메시지를 훈육받으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근데 이런 메시지가 또 너무 자연스럽게 와 닿았고 예. 뭐 불편하지 않았다는 건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항상 영화를 볼 때 메시지는 거의 메시지의 중요성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보면서 그냥 뭐 성별을 떠나서 젊음과 늙음 뭐 젊음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좀 나름 중요시해요. 네. 중요시하는데 근데 너무 요새는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강요당하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면은 좀 저는 영화가 그런 재미가 없어지고 퀄이 떨어진다라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죠.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다큐를 대자보를 쓰지. 영화를 왜 만듭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메시지를 얼마나 스토리랑 이렇게 잘 엮어내고 너무 드러내지 않게 이게 딱 은은하게 가져가느냐. 그죠. 봤을 때 진짜 잘 만든 영화는 보고 나서 메시지가 어느 순간 남아 있는 약간 그런 게 좋은 영화라고. 잔향처럼 남아. 네, 그렇죠. 예, 저도 이게 딱 보면은 이게 감독의 말이 막 캐릭터의 말이 아니라 감독이 어디서 제3지대에서 나한테 말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메시지 같은 것들을 거의 1순위로 놓고 각본을 짜고 캐릭터를 짜고 영화를 찍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이게 내가 캐릭터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뭐 캐릭터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감독한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그럴 때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를 볼 때 뭔가 메시지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바로 이거 별로다. 예, 바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영화를 좀 많이 이렇게 챙겨보다 보면 뭐 약간 누구나다 그런 생각이 대부분 사람들 들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맞습니다. 뭐 메시지가 막 드러난다고 메시지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뭐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나는 영화를 보면서 깨달음이 막 느껴지는 영화가 좋다. 이러면 당연히 뭐 그런 영화를 좋은 거고. 그건 뭐 본인 취향이니까. 본인 취향이죠, 완전. 뭐 우리 말이 뭐 틀리다. 그럼 뭐 틀리다고 그죠. 해도 돼요. 아 근데 뭐 실제로 네. 당고님께서는 네. 뭐 깨달음이나 그런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 좋아하죠. 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예. 뭐 그렇다고 또 너무 드러나면은 그건 그렇죠. 약간 재미없죠. 약간 아마추어죠. 그건 아마추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신 발언을 하자면 한번 들어볼게요. 예. 서브스턴스도 그런 면에서 약간 아쉬운 게 있다. 약간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조금 아예 없진 않았다. 예. 메시지를 위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페미니즘 관점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위한 연출들이 이제 있었다. 그걸 1순위로 생각하고 만든 것 같은 연출들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말하면은 좀 짜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있긴 했었습니다. 예. 근데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이게 결말부로 갈수록 네. 그게 좀 많이 드러나요. 음. 결말부로 갈수록 특히 마지막에 그 피분수 그 부분에서 예. 뭐 감독이 약간 말하는 여자의 예쁨, 젊음을 예.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 객석에 앉혀놓고 예. 피분수를 뿌린다, 맞바람 이런 느낌으로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거기서 좀 짜치는데 약간 이 예.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좀 선 넘었다. 아까 왜냐면은 그 전까지 그 특유의 분위기랑 뭐 그죠.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 메시지가 있었지만 근데 그 메시지가 막 느껴지기보다는 영화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예. 뭐 아까 말한 그로테스크함이라던가 뭐 데미 무어의 연기력 그다음에 그런 영화적 색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네. 좀 더 그런 것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영화가 더 좋게 느껴졌었는데 네. 딱 그 시점에서 뭔가 메시지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느낌이 네. 근데 그거를 메시지를 튀어나오는 걸 감독도 인지를 했는지 네. 더 막 그 이상한 바디워러 괴물의 네. 뭐 형태로 네. 그런 피 분수의 형태로 그걸 덮으려는 그런 게 보여서 그게 약간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 가려고 한 건가? 결말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가는 게 앞에 그렇게 뭔가 밸런스 잘 맞춰놓고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가는 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미 무어가 이제 작중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죠? 저도 솔직히 기억 안 나요. 저 수밖에 기억 안 나요. 수 말고 이제 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맞아. 엘리자베스가 그 펌필업 그걸 촬영을 끝내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남자 뭐라 해야 되냐 쇼의 주인 사장 사장이라고 할게요. 대놓고 얘기하죠. 네. 사장이 와가지고 뭐 그냥 완전 카메라도 완전 약간 광각 같은 느낌으로 얼굴 이상하게 잡으면서 막 개걸스럽게 소리 지르면서 막 오줌 싸면서 막 손도 안 닦고 막 그러면서 막 교체해라 뭐 늙고 못생겼으니까 이 여자 교체해라 이 장면이 딱 처음에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잖아요. 관객들이 처음 겪게 되는 사건이 그건데 근데 그 첫 사건이자 뭔가 첫 어떤 분기점이자 어떤 이 영화에 대한 첫 이미지를 그 장면에서 저는 대부분의 관객들이 가져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되면은 이 영화가 약간 여기서부터 뭔가 사건들이 시작되겠구나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약간 뻔하게 했다.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밖에서 얘기하는 걸 누가 엿듣는 연출은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그렇죠, 뻔하죠. 뭐 한국 드라마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뭐 자기 뒷담 까는 애들이 뭐 자기가 뭐 화장실 안에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야 걔 누구 진짜 별로지 않냐 막 이러면서 뭐 어쩌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이런 연출들은 저희는 항상 봐왔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많죠. 그래서 처음엔 약간 저는 약간 띠용 하긴 했어요. 너무 뻔한데 약간 이런 좀 느낌. 왜 이렇게 뻔하지? 약간 저는 그래서 네. 감독이 전 그걸 몰랐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쓴 게 뭐 이런 색감이라던가 구도라던가 그래서 그런 걸 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스토리보다는 약간 거기에 아까 말한 광고 그런 느낌의 뭐 되게 특이한 느낌의 이런 영상미를 좀 함으로써 확실히 직관적인 걸 노리는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이걸 봐 메시지가 어쨌든 딱 한 줄로 설명이 될 만큼 되게 노골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자극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은유적인 게 아니라 그냥 직설적으로. 스토리도 그래서 직설적으로 되게 직선적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그런 게 특징인데,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화를 너무 또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피곤하죠. 뭐 이렇게 봤을 때 좀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영화를 어쨌든 즐기러 가는 거니까 딱 보고 나서 아우 재밌다. 시각적으로 다다다다다.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은유적인 영화 말고 직선적이고 직관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르자 감독이. 근데 또 영화 중간중간에 보면은 막 불꽃이 타오르면서 막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되게 막 어떤 상징물들이 나오고 막 갑자기 뭐 용 같은 거 나오고 막 그거잖아요. 막 하트 같은 거 나오고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용이 나왔나? 네, 막 수가 막 용 등에 가득한 그런 옷 같은 거 입고 그래서 되게 어떤 상징물 상징들이 또 자주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그 중간 중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약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뭐지 이 영화 그냥 직관적인 영화 아니었나? 이 영화 그냥 쉽게 가는 영화 아니었나? 저는 그냥 내 빼고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생각할 거리를 갑자기 던져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게 되게 직선적인 영화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아까 엔딩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직선적인 플롯을 가지고 있고 발산하는 느낌보다는 사실 직선적인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엔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터트리는 느낌?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근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뭔가 직선적이다가 너네 속았지 하고 이제 약간 아니거든 하고 약간 이러다가 또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엔딩을 보면서 또 든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나 이게 요새 트렌드인가라는 생각이 든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엔딩이.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사의 벽을 좀 넘는 거죠. 관객들한테 던져가지고 그 뿌리는 게 마치 관객이 앉아 있는 우리들한테 하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새 영화들이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조커 2를 봤을 때도 느꼈던 건데 평이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조커의 그 광기 있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속았지. 조커는 그런 사람 아니야. 조커는 나약하고 이게 조커고 그걸 기대했던 너네도 이런 조커를 추종하는 사람이 다를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느낌이 되게 여러분 감독도 이런 느낌을 원했다고 뭐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그게 맞나 이게? 라는 생각이 좀 든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취향일 수도 이게 취향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상징물을 좀 계속 사용한다든지 또 이제 좀 뻔한 장면들 아니면은 또 좀 메시지 추구적인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마지막 엔딩에서도 저는 약간 제가 약간 좀 주제 넘은 말일 수 있는데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좀 아쉬웠다. 이게 저도 주위에서 이 영화 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마지막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쁜 영화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죠. 재밌었어요. 저도. 그리고 기대를 너무 해서 그렇지. 그렇죠. 맞아. 기대를 좀 해서 그렇지. 근데 그래도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는 영화다. 보기 정말 잘했고. 얼마 전에 약간 든 생각인데 과연 이 명작이란 무엇인가. 그러게요. 이제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해가지고 그건 당연히 명작인데 그쵸. 이런 작품은 명작은 안 되겠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작품을 이런 수작으로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뭐 그저 그런 평작이다라고 해야 되는가. 근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죠. 저는 그래도 저는 영화 볼 때 이 영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집 가고 싶다. 언제 끝나냐. 이 생각이 든 영화가 사실 제가 보는 영화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거의 딱히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거 좀 짜치네 유치하네 이거 좀 별론데 이 생각은 사실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가 계속되기를 약간 원했던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호용님을 자리에 앉게 만들었던 그죠. 우리 서브스턴스. 중간에 안 나가도록 해주고 그래도 그래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계속 이렇게 몰입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나름. 예전에 네. 그 퍼펙트 데이즈 볼 때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 데이즈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는 네. 잠을 잤던. 네. 1시간 반이 되나요? 그 네. 영화 전체가? 영화 한 2시간 시간 됐던 되나요?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네. 저희 둘이 평이 되게 갈렸던. 엄청 갈렸죠. 네, 엄청 갈렸던 영화. 제가 사실 이거는 뭐 퍼펙트 데이즈 별로다라고 하면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 소신발언을 해야죠. 소신발언은 전 퍼펙트 데이즈 좀 별로였습니다. 어. 예. 근데 왜 별로라 생각하는지 저는 예. 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영화다움이 있고 근데 그렇게 시네마틱한 영화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본 영화에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일본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분위기 자체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저 근데 고레단 되게 좋아합니다. 이건 또 고레에단 좋아하고. 고레단 진짜 좋아하죠. 비교할 수 없죠. 예. 고레단 정말 잘 만들죠. 우리 고레에단님과 절대 비교할 수 없고 언급하면 좀 그래요. 오케이. 저 사실 퍼펙트 데이즈 감독 이름도 모릅니다. 네, 뭐 네. 그건 본인 취향이니까 그쵸. 이거를 뭐 강요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쵸. 이게 바로 저희의 방향성이지 않나. 맞습니다. 저희는 뭐 어떤 평론가들처럼 뭐 남들이 막 별론다는 영화에 뭐 별점 5점 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저희의 주관대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뭐 평론가들도 네. 뭐 주관이 있겠지만 네. 예. 주관대로 하는 거겠지만 네. 저희는 그냥 약간 좀 약간 네. 날것의 좀 네, 저희는 날 것의 느낌을 날것의 느낌에다가 추구한다. 무지성한 느낌으로. 네, 그렇죠. 가면 좋죠. 저희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냥 개똥 철학 네, 개똥 철학이에요. 씨부리는 거죠. 뭐 어때요, 근데? 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맞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알죠? 자신감 갖고 하죠.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메인 이야기는 오늘 뭐 서브스턴스를 두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다음 영화는 뭐야 벌써 끝났나요? 네, 방금 멘트 뭐죠? 아니 저 아쉬워가지고 좀 더 하고 싶죠. 얘기할 거 많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이니까 뭐 이렇게 네. 뭐 횡설수설 한 것도 있고 한데 네. 다음에는 좀 더 잘하겠죠, 당연히. 그럼요. 전 지금도 나름 잘했다 생각하죠. 나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 약간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막상 앉으니까 말이 술술 나와가지고.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뭐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네. 좀 그런 거죠 원래 네. 이런 것들이. 다음에는 저희가 뭐 어떤 거 할까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음 영화는 당연히 미키 세븐틴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려 했죠. 예. 저희는 다음 영화는 미키 세븐틴으로 한번 다시 예. 저희는 따끈따끈하게 신작 한번 보고서 그죠. 찾아뵙도록. 봉준호가 과연 네. 어떤 영화가 됐는지. 봉준호가 신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좋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